예, 안녕하세요. 대구 가스 폭발 사고 의인 임해남입니다. 1995년도 4월 28일 날 07시 50분경에 대구 지하철 공사장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났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시내버스 운전기사였었고, 공사장 위에 신호 대기 중에 도시가스가 폭발해서 사고가 난 사고였죠. 이제 버스 기사가 이래 보니까 좀 멋있어도 보였고, 젊은 나이에 또 운전하는 것도 뭐 괜찮았고, 이래서 이제 버스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었죠. 제가 버스 회사에 입사한 지가 이제 3개월 차 신입이었거든요. 그래서 버스 회사 취업을 하게 되면 전기사가 아니고 예비기사였죠. 그러면 예비기사는 전기사가 이제 휴무 때 대체로 이제 그 업무를 맡아서 운행을 하죠.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 못 하셨을 거예요? 전혀 상상을 못 했죠. 그 이제 고정기사분이 휴무여서 제가 이제 그 다음 전날 그 차량 배차를 받아가지고 운행을 하게 되었죠. 그 노선이 어떻게 되는 버스였죠? 노선이 121번 버스인데 상인동 종점에서 나와서 시내를 경유해서 한 바퀴 돌고 다시 그 종점으로 가는 순환선이었죠. 종점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한 정거장, 4정거장 정도를 지나쳤을 때 이제 영남고 내거리라고 있어요. 거기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데 제 앞에 승용차가 3대가 서 있었고, 제가 4번째 신호 대기 중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신호 대기 중에 뭐 발밑에서 쾅쾅 하는 소리가 나더니 이 시내 버스가 한 45도 우측으로 기울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이제 그 버스 옆에 있는 기둥을 잡고 안 넘어지려고 그래 매달렸는데 다시 버스가 원위치 된 상태고, 신호 대기하고 있던 승용차가 붕 떠서 거꾸로 처박혀 가지고 그 승용차에 불이 붙었거든요. 그래 그 승용차의 불이 이제 제 시내 버스에도 옮겨 붙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순간적으로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앞뒤 레바를 열었는데, 앞문이 이제 그 복공판 가는 공사장에 깔린 철판이 한 장에 280kg인데 그게 제 시내버스 앞쪽에 하나 떨어졌다가 튕겨나갔고, 뒤에 2장이 얹혀져 있었죠. 버스 앞에 불은 붙어 들어오고 저도 이제 살 거라고 도망을 가야 되는데 내릴 문이 없으니까 창문을 열고 뛰어내렸죠. 한 5, 6m 정도 달렸는가? 그러다가 갑자기 문득 뒤를 돌아보게 되었는데 버스 안에 이제 학생들하고 전부 갇혀가지고 날린 거죠. 살려달라고 막 가음 지르고, 그래서 이제 되돌아서서 돌아와가 그래 그 운전석 맞은편 쪽에 학생들을 그리 이제 창문 너머로 이제 뛰내리라 해가지고 제가 받아주고, 근데 이제 그 뒷문에서 쏟아져 나오다가 한 학생이 쓰러졌는데, 문 앞에서 넘어졌는데, 다른 학생들은 그 학생 넘어진 학생 등을 밟고 불은 타 들어오고 있으니까 등을 밟고 이제 막 도망을 가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 그 학생은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이제 그 넘어진 학생을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래 이제 또 대피를 시켰죠. 거의 한 8, 90% 이상이 학생들이었죠. 제가 이제 그 혹시라도 버스 안에 남은 학생이 있나 싶어서 뒷문으로 올라가 봤거든요. 미처 챙기지 못하고 책가방을 흘려놓고 내려가지고 덩그리 남아 있었고, 사람은 전혀 없었죠. 확인까지 그렇게 들어가서 확인을 했죠. 그러면 버스에 계신 분들 전원을 또 예, 100% 다 이제 대피시켰죠.
소리를 들으셨다고. 이제 학생들을 뒷골목으로 대피하라고 이제 가음 지르고 학생들 대피시키고 난 뒤에 저도 이제 살 거라고 이제 달려가는데 어디서 애 어린 목소리가 사람 살려요 하면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이제 승용차가 완전히 거꾸로 전복이 된 상태죠. 그래서 제 버스에는 벌써 이제 불은 휩싸였고, 그래 전복이 된 상태인데 이제 승용차 안에 애가 갇혀가 있고, 그래서 다시 돌아서서 이제 그 승용차를 혼자 힘으로 이제 굴리려고 하니까 못 굴리겠어요. 불은 계속 타 들어오고 붙어 들어오고. 어디서 두 분이 이제 달려와서 저하고 셋이서 그 승용차를 굴려가지고 불에서 이제 좀 멀리 떨어졌죠. 떨어뜨리고 이제 애를 끄집어 냈는데 빨리 이제 도망가라고 하니까 또 하는 소리가 우리 아빠도 여기 갇혀 있어요. 그래서 알았다. 너는 빨리 도망가라 하고 이제 또 보니까 아빠가 또 운전석에 계시더라고. 그래 그 아빠를 또 이제 끄집어내고. 그래 보니까 그 주위에 전부 이제 차가 뭐 거꾸로 처박히고 불 붙고. 그래 이제 그때 승용차 다 돌면서 그래 이제 사람도 꺼내고 대피시키고 했는데 완전 뭐 정정트락해도 과언이 아니죠. 불 붙고 뭐 전부 처박히고. 그런 상황에서 좀 사람 구조하시는 게 힘드셨을 법도 한데 어떠셨어요? 처음에는 순간적으로 겁은 났었는데 그 뒤에는 뭐 전혀 비명소리고 이러니까 본능적으로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아이고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 총 한 몇 명 정도 구조하신지는? 시내버스에 그때 당시에는 한 90에서 100명 가까이 탔었어요. 그리고 이제 뭐 거의 100명 가까이. 예, 100명 해도 과언이 아니죠. 거기다가 이제 밖에 승용차나 이런 데. 예, 승용차에 그만 해도 한 9명 정도? 그 정도는 이제 구조된 거죠.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거는 맞지. 대단한 건 맞지. 대단하시죠. 아무나 할 수 없잖아요. 이래갖고 이어서 참 저분을 만난다 하는 게 영광이네 진짜. 머리 위에가 찢어졌는데 피가 묻었는데도 저는 이제 피가 묻은 줄도 모르고 그래 상황 다 어지간히 정리되고 집에 가서 이제 집사람이 보고 찢어진 거 보고 피 묻었으니까 그때서야 이제 알게 되었죠. 그럼 아내분은 그 상황을 뉴스로 보셨을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때 이제 MBC의 자막으로 긴급 속보 뭐 상인동 121번 시내버스 승객 모두 사망한 걸로 추정된다 하면서 이제 긴급 속보가 나갔대요. 그러니까 버스 회사에 전화를 하니까 버스 회사에서도 장담을 못 하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생사 확인이 안 된 상태였죠. 가스 폭발 사고 원인이 그때 이제 굴착 공사를 하다가 그 가스 배관을 건드리게 됐거든요. 그래 가스 계속 누출이 됐는데도 그 공사하신 분들이 뭐 대처도 안 하고 그래 있다가 뭐 폭발을 하게 된 거죠. 진짜 설마 하는 그런 일이 큰 대형 뭐 사고를 일으키니까 참 어이가 없죠. 그리고 나중에 후문으로 들어보니까 뭐 그 건설업체 공사 관계자들이 법원 판결이 뭐 징역 5년에 그쳤더라고요. 그래 이건 너무했다. 참 피해 보지도 못한 그 어린 애들이 목숨을 잃고 많이 죽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징역 5년이다 하는 거는 참 형벌치고 너무 약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트라우마가 있는데 이제 또 그때 당시에는 나이도 젊었으니까 또 제 애기들도 있었고 근데 아빠가 또 이제 정신병원에 뭐 치료를 받으면은 애들한테 영향이 갈까 싶어서 정신과 치료도 못 받고 뭐 너가 아빠 정신과 병원 치료 받는 뭐 정신병자다 그런 소리 뭐 들을까 싶어서 그래 혼자 이겨낸다고 내는데도 많이 힘들죠.
지금도 그때 당시 생각하면은 또렷해요. 뭐 이래 파노라마처럼 막 스쳐 지나가는 게 선명하죠. 제 버스 섰는 자리가 정확하게 네 번째 앞에 승용차 세대 한 네 번째 되니까 요 정도 되죠. 요 정도 요 자리 버스가 정차한 자리죠. 그래서 이제 버스 와서 보니까 버스는 불이 홀라당 다 타가 있고, 그래서 학생들 다 이제 골목으로 대피시켰다 하니까 그 부모들이 골목으로 이제 다 우르르 몰려간 그런 상황이었죠. 요 골목으로 이제 한 블럭 가면 건물 한 끝나고 그 다음 블럭까지. 그래 이제 대피를 다 시켰고, 그리고 그 사고 났을 때는 이제 경찰들 전부 경력으로 이제 펜스 다 쳤는 거죠. 여기 와 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신가요? 지금 와보니까 머리가 좀 쭈뼛쭈뼛 서는 느낌 그러네요. 그때 생각이 또 다시 스쳐나니까 기억이 되살아나네요. 좀 소름이 돋는다 그럴까? 일부러 좀 예전에 피해서 다녔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예, 사고 나고부터는 그 한동안 여 근처에 오지를 못했죠. 사고 난 후에도 한 일주일 정도 쉬었다가 그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대구시장님이 이제 그 사고 현장에서 뭐 공적이 인정된다고 저를 부르셔가지고, 그래 어떤 뭐 상을 주고 싶은데 어떤 걸 원하느냐. 그래서 이제 지금 청운경찰 이걸 선택하게 되어서 이제 그 다음 해에 임용되었죠. 특별 임명이죠. 어떠셨어요? 그 첫 출근하실 때 첫 출근하니까 이제 긴장도 많이 됐고, 뭐 생소한 생활이고, 그런데 해보니까 나름대로 자부심도 생기고 만족하죠. 여기 근무한 지가 지금 1년 차 됐죠. 그 앞전에는 팔공산 관리사무소라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됐죠. 거기에서 이제 단속 업무, 행락질서 계도 이런 업무를 하겠죠. 제가 93년생이니까 55년도였으니까 제가 그러면 2살이었나요? 3살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은 근데 그 사고를 다 알고 계시니까 근데 그분이랑 같이 일하고 있다 하니까 저희 아버님도 되게 존경스러우신 분이랑 같이 일하셔서 좋겠다면서 좋은 말씀도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날 시원하시죠? 그 가실 때 요 쓰레기는 다 이렇게 수거해서 가주세요. 안전사고나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가지고 문은 잠궈놨는데 혹시나 요즘 청소년 친구들이 뭐가 있나 싶어서 들어와 보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점검차 그냥 순찰 겸 제가 근무한 지가 벌써 28년 차더라고요. 그 이제 거기가 뭐 시민들을 대면을 하니까, 대면을 해보니까 시민들이 너무 뭐 참 좋은 분도 계시지만은 자기밖에 모르는 분도 있고, 어거지 미는, 쉽게 말하면 벌레 미는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럴 땐 좀 서글프죠. 그래도 남을 위해서 이제 일을 한다는 게, 봉사를 할 수 있다는 게, 그게 이제 보람이 있죠. 봉사하시는 분이 뭐 설마 하는 그런
아니란 생각 때문에 그 큰 사고가 일어났는 건데, 만약에 자기 자식이, 자기 가족이 희생이 된다면 그렇게 쉽게는 생각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매사에 내 가족이 혹시라도 잘못된다, 그래 걱정을 하듯이 남도 사고에서 미리 예방을 하면은 안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용기라고 하는 거는 정당한 일에 용기가 있어야 되고, 뭐 부정하고 이런 데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평소에도 뭐 정정당당하게 살자. 그래, 내 몸도 귀하고 내 가족도 귀하지만은 나만 알지 말고 이웃도 좀 생각하고 주위도 이래 둘러보고 관심을 가져줬으면은 세상이 좀 더 아름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래 제 성격이 이제 부정한 거 보고는 못 참는 성격인데, 그래도 성격은 조금 누그러뜨리면서도 말할 거는 말하고 그래 살아가고 싶습니다. 남한테 피해를 안 주게끔. 그래도 뭐 그 상황에 또 닥치면은 또 앞뒤 안 보고. 예, 당연히 해야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 상인동 가스 폭발 사고 의인 임혜남이라고 합니다. 95년도 상인동 가스 폭발 사고 이후에 아직까지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지금도 그때 당시로 돌아간다면 그때처럼 사람을 구할 거냐고 그래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당당히 말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할 것이라고 말이죠. 어려운 이웃이나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면 모른 척 하지 마시고 같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용기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모른 척 하지 말고 관심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나 하나의 작은 관심이 큰 대형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조그만 사고 위험 요소가 있으면 누군가에 꼭 알려주시고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